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최근에 북한 외교관이시자 쿠바라는 전 세계 4개밖에 남지 않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외교 업무를 담당하셨던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를 인터뷰하셨던 실제 기자님을 모시고 여과되지 않은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김정은과 직접 독대를 많이 한 인물이자 북한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인재였던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이셨기에 그 모든 말씀들이 참 중요한 말씀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기자님의 입으로 다시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님, 우선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님의 인터뷰가 참 길었는데 미리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내용은 북한 외교관이었던 분이 쿠바에서 탈출한 이야기예요.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북한 사회의 노동 착취와 불공평한 대우 때문이었대요. 자기 자신은 그럭저럭 살 수 있겠지만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던 거죠.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막막한 순간이 정말 많았다고 했어요. 처음에 아내한테 살짝 떠보려고 우리 다른 나라 가서 살면 어떨까?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더래요.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대요. 그래서 일단 혼자 준비하기로 했대요. 탈출 당일에는 새벽 2시에 몰래 나왔다더군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돈이랑 열쇠도 못 가져왔대요.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일단 결심만 하면 방법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외교관으로 있을 때는 자기 나라가 북한이라는 게 자존심 상했대요. 한국 외교관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 부분은 왜 그러셨는지 뒤에 자세히 말씀을 다시 드려볼게요.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열고 해외 파견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요했대요. 그때 탈북한 다른 동료 외교관들도 있다고 했어요. 또한 북한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를 많이 접했대요.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말이죠. 특히 그분 자녀는 한국 연예인들을 정말 잘 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잘 알 정도래요. 마지막으로 그분은 북한에 남아있는 동료들, 후배들도 용기 내서 탈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북한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다들 알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말씀은 잘 해주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너무 축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제가 듣고 기사를 만들기 전 여과시키지 않은 내용까지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님은 오랫동안 북한 체제 아래에서 초엘리트 계층으로 살아왔지만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 때문이었어요. 먼저 그는 북한의 노동 착취 문제를 언급했어요.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열심히 일해도 그에 걸맞은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국가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결과물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또 다른 문제는 불공평한 평가 시스템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출신 성분이나 당에 대한 충성도 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불공정한 구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념하고 있었대요. 그래도 외교관이라는 직책 덕분에 최소한 늙어 죽을 때까지는 크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자식들의 미래였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 불공정하고 희망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심지어 해외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마당에 자녀들이 해외 문물에 녹아들지 않을 수도 없었던지라 계속 엇나가는 부분들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내적 갈등이 심했다고 해요. 본인처럼 가둬서 키우기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걸 해외에 있으니 너무 많이 느끼고 있었더랬죠. 탈북을 결심한 시기는 사실 작년 7월 9일경이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직접적으로 한국에 가자고 하지는 않고 우리 다른 나라 가서 살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애둘러 물어 말했대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예상 외였어요. 아내는 굉장히 놀라면서 강하게 반대했대요.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앞으로 더 성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직장인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국가 자금에 배가 부른 상태긴 했더라죠. 그런 와중에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거죠. 당신이 가면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이 있냐며 걱정했대요.
심지어 그 충격 때문에 아내가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랬을까 싶어 그 이후론 쉽게 말도 못 꺼내고 잠자코 준비를 해야 했대요.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아내에게 그냥 농담이었다. 절대 어디 안 간다고 말하고 혼자서 묵묵히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반응을 본 후에는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괜히 아내가 다른 마음을 갖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간 준비하는 전략들이 수포로 돌아가기 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했어요. 탈출 당일 그는 새벽 2시에 몰래 집을 나왔대요. 가족들에게는 떠나기 직전 6시간 정도 전에야 말했다고 해요. 혼란스럽지만 본인이 가장으로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 수십 번을 말했다고 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자 이제 가자. 제발 같이 가자라고 부탁했대요.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해요. 아내는 한국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아내도 동의하고 함께 떠나게 되었대요. 정말 눈물겨운 순간이었다고 하더군요. 탈출 과정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긴박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대사관에 주차해두던 자기 차도 두고 갔대요. 차를 타고 가면 더 빠르고 편했겠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택시를 불렀대요. 새벽 2시에 택시를 부른 이유도 이웃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 준비해뒀던 돈이나 중요한 물건들도 제대로 못 가져왔대요. 집 열쇠도 신분증도 다 두고 왔다고 해요. 최소한의 짐을 옮기는 그 순간에도 바로 앞 다른 대사관의 집에 들리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해요. 사실 이런 상황은 다른 탈북자들도 비슷하대요. 하지만 그는 일단 가겠다고 결심했으면 방법은 있다고 말했어요. 이미 결심을 하고 그 순간을 잠자코 준비한 지 언 1년이 된 때였기 때문이기도 했죠. 목숨을 걸고 하는 선택이니만큼 작은 어려움들은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의지가 강했고 자유를 향한 목소리가 본인도 무척이나 컸다고 해요. 또 그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이 북한 외교관으로 일할 때는 늘 자존심이 상했대요. 특히 외국인들이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제일 곤란했대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안 좋을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내가 한국 외교관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대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제일 못 사는 나라 불량배 국가 외교관이라는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거예요. 사실 국제관계에서 놀림도 많이 받고 업무 협조 또한 안 되어 매번 단독적으로 실행하고 성과도 없이 끝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고 했죠. 그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또 다른 계기는 북한의 정책 변화였어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국경을 열고 해외 파견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대요. 이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 몇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지시도 내려왔다고 해요. 소환 대상자들을 정하고 준비하라는 시기였대요. 정말 끔찍한 소환 소식이라고 했죠. 그나마 북한을 떠나 있는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숨이라도 쉬고 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소환 이야기가 들리자 모두 마음을 조금씩 먹었던 것 같더랬죠. 이 소식에 많은 해외 파견자들이 당연히 동요했대요.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때를 기회로 탈북을 선택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이 외교관 말고도 다른 외교관들 중에서도 탈북한 사람들이 여럿 있다고 하네요. 정확한 시기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이 탈북한 시기와 비슷하거나 그 이전이었다고 해요.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타 국가에 남은 사람들도 많다고 했죠. 정확히 얘기하면 아직 현재 진행형인 분들을 위해 말을 아끼셨습니다. 또 충격적인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 특히 해외에 나가 있던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많이 접했대요. 한류의 영향력이 컸던 거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겼대요.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실제로 탈북을 결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대요. 현실적으로 말이죠. 특히 이 외교관의 자녀들은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해요. 한국에 와서 만난 사람들 중에 자기 자녀들만큼 한국 연예인들 이름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예요. 영화나 드라마 제목을 말하면 바로 주연 배우 이름까지 술술 나온다고 해요. 심지어 한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자세히 알 정도였대요. 이런 현상은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흔했다고 해요.
한국인들보다 더 잘 안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현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류의 위상이 커졌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젊은 층들로부터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탈북 이유에 대해 설명했어요. 단순히 한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해요. 물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동경하는 마음도 있었고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에 남아있는 후배들과 동료들 때문이라고 해요. 그는 북한에 있는 젊은이들, 특히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탈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북한 체제에 희망이 없다는 건 그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체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그도 잘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신의 탈북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오히려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도 탈북을 했으니 당신도 해야 한다는 소문이 무성해졌으면 좋겠다고까지 했죠. 이 이야기는 북한 주민들, 특히 엘리트 계층조차도 체제에 대한 불만과 탈북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탈북이 어렵고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가족을 설득하는 것부터 실제 탈출 과정, 그리고 탈북 후의 삶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위험하니까요. 정말 목숨을 건 사투이고 저도 이렇게 탈북에 성공해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어 내 가족이 몰살되었다고 상상하면 정말 앞이 깜깜하고 소름이 돋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처럼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탈북 사례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동시에 북한의 감시와 통제도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실상을 더 잘 이해하고 통일과 인권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기자로서 앞으로 많은 부분 탈북민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이곳 채널에도 소개해드리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채널 PD와도 친분이 있는 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기사나 뉴스에서 나오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그의 뜨거운 눈시울이 느껴질 때에도 강인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한민족이 이리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야속하고 하루빨리 북한 체제가 멸망하기를 기다려보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여러모로 기자님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탈북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야기를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더 이상은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김정은 정권이 마무리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격려의 댓글은 항상 열려 있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 챙기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